근데 지금 진짜 실제 지방에 지금 투자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네, 많이 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럼요. 뭐든지 예. 그 초기에 들어가고 후기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네네. 같이 따라붙게 되면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관심 지역들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좀 전국을 다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용님 개인적으로는? 저요. 예. 저는 예전부터 뭐 그때는 이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그렇죠. 많이 못 썼던 것도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뭐 어떤 분한테 맞는 분들한테는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시기마다 그때마다 그 지역의 사이클은 분명히 각각 다르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무시하고 투자를 하러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되 그 저는 딱 그거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세 갭 투자만 하러 다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항상 사이클마다 그 지역마다 사이클이 틀리고 지역마다 그 시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다른데 꼭 전국을 하는 건 좋은데 네. 꼭 그거 한 가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방법 그게 조금 저는 그 위험 요소가 높다. 물린다. 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지역들 사이클을 좀 저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직장인들이 또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우리 뭐 IMF님이나 월천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전업 투자자들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저희처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평일 때 시간에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주말마다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지방 C급지에서 이런 수요가 끊기게 되면은 이제 서울이 올라갈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2020은 어떤 시장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2020 같은 경우를 얘기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 11월 6일 날 나왔던 그 조정 그 부산 지역 조정장 해제 그다음에 대전이 지정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정이 안 됐던 그때 맞아.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시점이 저 역시도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시기예요. 지방장이 움직이게 만드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던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종의 토끼몰이 네, 글로 가라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 네.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 12.16 대책이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장에서 대부분 다 보면 소액으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에는 단기 투자 소액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막 넘기고 난 다음에 일반 과세로 팔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려는 분한테 2년을 보유해야 그렇죠. 일반 과세가 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1년 전후로 해서 단기로 투자하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을 지금 딱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약간 의도도 좀 있었기는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도 풀고 모두 풀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 휘발유가 확 끼얹어진 것처럼 상황이 되니 당황했을 것이고 그 당황했다 보니까 사실 나는 원래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단타라고 하는 시장 부분의 어떤 그 약점을 바로 그런 식으로 딱 막은 게 아니냐. 결국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그걸 들어가고 난 다음에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이제 그 2년을 보유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곳들이 지방장 중에서도 몇이 있겠느냐. 광역시 이상급이거나 또는 그거보다 좀 안 되더라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거나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한 사이클의 어떤 그 꺾임장이 아마 맞는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방장이 생각보다 그 11월 6일 날 이후에는 잠시 혼란이 왔지만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장을 그리 그 쉽게 풀어주려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글로 오면은 바로 또 뭔가 규제를 걸겠다. 지방장마저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보여져서요. 결국은 지방장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다시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 쪽에 그 조금 그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대적으로 더 오른 그런 곳들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게 이번에 그 12.16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제가 가진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이 물량이 조금만 많게 돼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뭘 단적으로 보면 아냐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는데 지방은 거의 다예요. 미분양 관리 지역. 그렇죠. 그동안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입지들이 다 그래요. 다 좋은 입지들이 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부용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분양 물량이 많고 그것들이 해소가 다 안 됐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적은 서울 수도권의 양지대 입지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층들이든 실수요층이든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자들은 뭐 실수자들은 뭐 지금 뭐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출을 못 해줄 뿐이지 뭐 사는 것들을 막지는 않으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음. 투자자들은 뭐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편이에요. 네. 더 먹으려고요. 그동안 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저는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승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이분들이 무거워졌어요. 몸이 네. 너무 무거워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뭔가 먹으려고 또 투자하려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그 무거워진 것에 뭔가 또 이렇게 약간 혹을 하나 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세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먼저 그거 부분부터 체킹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라. 예, 세금 같은 경우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예.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 네. 그다음에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 이제 막 네. 투자 세계에 들어온 사람 네. 되게 많은 부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자 정말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반 그 후자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몇 개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뭐 법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지역은 지금도 투자할 땐 되게 많아요. 다만 이분들이 그 들어가서 세금이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지금도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여지죠. 당장 그 수원이 핫했지만 또 수원에서 저 끝에 있는 인천 쪽에 있는 모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핫해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투자할 곳은 지금도 충분히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투자자 각자의 입장들이 워낙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금 문제 또는 기타 그 본인들의 이제 그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분산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고민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네. 막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반부장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움직이주는 것도 그렇게 모양새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안 들어가죠. 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실수요자는 또 비싸게 지불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때 들어가면 좀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뭐 물리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 지역에도 좀 살 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되게 많이 있다고 봐요. 야, 그거 굉장히 기쁜 말이네요. 그럼 비규제적인가요?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주제 지역에 들어갈 거냐. 오히려 저는 질문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거꾸로 하고 싶은 게 앞으로 수도권 다 규제지역으로 묶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비규제 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없고요. 예. 없고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그 많이 오른 지역 옆에서 덜 오른 지역. 그런데 빠른 시기일 안에 호재가 있을 만한 곳 그런 곳에 먼저 들어가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지방까지 다 묶였습니다. 심지어 도지역까지. 예. 근데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냐면 비규제 지역이 어디지? 네. 비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묶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추굴 전략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다 그러면은, 묶인다고 예.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그럼 이제 묶인다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묶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이면은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에 전략을 세워야 될 게 묶이기 전에 아직까지 이제 그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딘지를 찾든지.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조금 어차피 이제 후반부 장은 유동성 장이 오면서 이제 수도권이 웬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현재 그 제가 작년에 수원하고 인천을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 부분이긴 해요. 지금 미리 들어가서 그 일반 과세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그렇죠. 책정이 되면 오히려 남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에 팔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나는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벌 수 있는 건데 꼭 눈에 보여야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문제다. 그렇죠. 예. 약간 이제 이런 차원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다 묶인다라고 본다면 네. 당연히 묶이는 것만큼 내가 세금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언제 묶일지 뭐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뭐 신의 그 어떤 그 상황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비규제 지역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비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바로 그 주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올랐으니 이렇게 넘어갈 소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세금도 내고 난 다음에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걸 다 먹으려고 드니까 맞아요. 다 먹으려고 드니까 근데 네.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 1억 원이 올랐다 그러면 대충 5천이구나 이러고 접근하면 되는데 절대 그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2000년도 중반 그때부터 투자했던 거 기억나는 게 저는 이게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세금을 그냥 막 내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좀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접해 보면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는지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아예 안 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내더라도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참 재미 네. 있는 그 심리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 그 투자 왜 하십니까? 수익을 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내려고 얘기하는데 막상 투자를 안 해요. 물어보면은 이거 여기는 이렇게 규제 지역이라서 그러면 세금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2천이라도 수익 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솔직히 이제 1년 내에 전매를 해야 될 기간이 필요해갖고 막 그럴 때부터 규제를 했으니까 막 65%씩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투자했으니까 35%번 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긴 했지만. 근데 그걸 안 했으면은 10원도 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좀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그러니까 저는 비과세라는 제도가 없으면 오히려 심플할 텐데 있으니까 더 헷갈린 것 같아요. 감면제도가. 근데 그 비과세 제도가 없으면 네. 밀란이 날지도 몰라요. 맞죠. 일주택자들한테는 이게.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근홍님이나 저나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진짜 투기 지역으로 모든 지역이 다 지정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지방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정하게 되면은 수요가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 규제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살 사람들은 사는 것들이죠. 왜냐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수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수원이 광교 빼고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입지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영통구, 팔달구 다 묶였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서울도 계속 수도권도 커지고 있고 인천도 비규제 지역이지만 또 뭐 묶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예. 분명히 언젠가는 묶이게 될 거예요. 예, 뭐 송도도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GTX B가 뭐 착공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또 핫해질 거잖아요. 그 역세권들은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아마 4월 총선까지는 아마 이런 선거 유세 그러니까 유권자들 눈치 보느냐고 규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4월째 지나가게 되면서 지나고 그때도 오르고 있으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지방도 할 때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하게 되면 100%다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묶이게 되면 지방장이 더 크게 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투자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부모님께서 우려하셨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적으로 묶여도 괜찮은 지역들을 지금 보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좋은 입지 옆에 있어서 들어오는 곳들, 그다음에 호재가 단기적으로 일단 보이는 곳들, 확실하게 좀 가시화된 곳들 이런 거 굉장히 진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상황을 많은 분들이 보면서 자꾸 본인들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또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까 수원 얘기했잖아요. 예. 수원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그러면 가는 건 좋아요. 가서 그 오를 만한 그 집을 살려고 만들지 그 지역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수원이 그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수원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네. 삐져나가서 보였는데 삐져나가면서 동탄원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동탄원으로 몰려가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몰려가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동탄원이 꽉 차게 되면 어딘가로 또 분명히 사람들이 움직여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하시거나 또는 아니면 임장을 나가셨을 때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많이 안 보신다고 할까요? 항상 그러면서 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지라고 하는 그걸 갖다 캐치를 하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캐치는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아마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구체적인 입지, 구체적인 단지를 지금 추천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해 뭐 특정 단지를 두고 유명 유튜버가 찍었대요. 유명 유튜버가 누군지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면 또 난 줄 알아 사람들이. 저는 특정 단지를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 미분양 물량들 인기가 없었던 것들 단번에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특정 대다수로 방송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특정 단지를. 왜냐하면 그 특정 단지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들이지 갑자기 한 단지를 찍을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사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만약에 그 단지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그 전 단계에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 갈 거 온기가 가고 거기도 이제 올라갈 거라는 것들에 미리 확신이 있고 미리 들어가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사후적으로 찍어서 우르르 가는 것들은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